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4분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 고령층이나 의료진 등 접종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고, 또 수급 문제로 연장됐던 백신 간격을 다시 단축하기로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예. 오늘은 특히 이 임신부 접종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산부가 아니고 임신부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신 상태,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네네네. 때문에 임신부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임신부 백신 접종을 하게 됐는데 우선 예약과 접종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다음 달 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접종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대상자는 모든 임신부이고요. 한 13만 6천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12주 미만의 임신 초기인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을 받은 뒤에 접종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 주사가 놓여질 이 백신은 mRNA 백신으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할 예정입니다. 그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4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임신부에서의 확진자 수와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만큼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의 기회와 접종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합니다. 특히 임신부와 태아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이 사실 WHO는 물론이고요.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여러 나라들 국가에서 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호주나 영국, 일본에서는요. 35살 이상의 고산모,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고연령 산모나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진 임신부의 경우에는요. 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임신부를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에 대해서 정은경 청장은 지난 1월 우리나라 이 국내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을 처음 세울 당시 해외 사례 접종 사례가 너무 적었고 또 임상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고 임신부 접종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외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또 이후에 이제 해외 사례, 접종 사례가 늘어났고 또 각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임신부의 백신 접종 필요성은 물론이고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 이런 게 밝혀짐으로써 정부도 지난 8, 9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서 임신부 접종 계획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는 대한임산부학회에서 임신부 접종을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질병관리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서 이번 접종 계획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에 따라 질병청은 대한임산부학회와 함께 거기에서 이제 자문을 받아서 임신부 접종 안내문을 쓱 썼고요. 또 세부 정보를 함께 정리해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지켜보고 결정했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앞서 정은경 청장이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계속 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이 지금까지 8월 말 기준으로 이제 처음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유행되기 시작한 시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는 모두 731명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임신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6월 달에는 48명뿐이었던 임신부 확진자가 7월에는 107명, 8월에는 173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더는 임신부의 접종을 미룰 수 없게 된 겁니다. 임신부가 확진이 되면요, 문제는 위중증 위험이 일반 여성보다 더 높아진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진된 임신부 중에서 이 사망한 사례는 없었지만 위중증을 보인 경우가 15명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살에서 45살 일반 가임기 여성의 확진자와 비교를 해보니 확진 비율 자체는 물론 굉장히 낮지만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위험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6배나 높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아무래도 임신부가 감염이 된다면 더 많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 CDC에서 역학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미국 내에서도 임신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서 임신부 확진자가 중환자실 입원 위험은 3배가 높고 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될 위험성은 2.9배, 또 사망률은 1.7배 높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예. 또한 이 임신부의 확진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조산 또는 사산할 위험이 최대 25%까지 늘어나는데 중증 환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 확률이 60%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위중증 그 위험도 크고 태아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임신 중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더 클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의학학술지죠.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의 안정성이 확인된 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만 5천여 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mRNA 백신을 주사를 해본 결과 백신 부작용이 일반 여성에 비해서 크지 않고요. 태아에 대한 부작용 역시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에서 나온 태아보다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나왔는데요. 네. 지난 9월 8일 미 의학협회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미국 내 임신부 10만 5천여 명 중에서 유산한 여성과 임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여성을 비교를 해보니까 28일 안에 mRNA 백신을 맞은 빈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신을 맞아도 유산 위험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 일반 여성에 비해서 산소 요구량이 최대 40% 정도 늘어나고 또 자궁이 점점 커질수록 폐 용적은 5% 이상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일반 여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겪는 임신부가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동물 실험에서는 이 임신 상태인 경우에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그 이상 반응이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접종하고 나서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가벼운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자체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안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